네, 성공인들의 남다른 비결을 알아보는 성공 징검다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2부에는 어떤 분이 또 나오실까 궁금하는데요. 이내 씨, 어떤 분이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저희 1부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주신 원쌤, 네, 박원경 선생님께서 2부에도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원쌤 박원경입니다. 노래 한마디 또 하고 싶습니다. 예, 성공 징검다리 건너면 성공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예, 근데 사실 무조건 성공이란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오늘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손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성공 징검다리 두 번째 손님은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빛나는 동신기공 대표이사 손나경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신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나경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대에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사전 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네. 그런데 듣기로는요, 24년 동안의 기업 생활 중에서 채 10년이 되지도 않아서 네. 그 큰 수출의 탑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네. 참 영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광복 직후 6.25 전에 충남 천안에서 출생을 했고 남들처럼 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 군데 회사를 다녔는데 마지막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가 한참 나이인 40대 중반에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자식들이 한참 학교 다닐 나이고 네, 중요한 씀씀이도 나이네. 많고 그럴 나이에 제가 실직을 당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한 1년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그 희련의 기간 중에도 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제가 맞았습니다만은 그거를 지나고 보니 잘 헤쳐나가가지고 지금은 회사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안정되고 단단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회사나 우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지금 이 방송을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그 분 중에서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청장년분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역경을 극복했던 얘기를 네. 들려줌으로써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의 끈이 된다고는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손낙현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 성공 징검다리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그 제작 의도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저희가 모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지금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은 아마 그대로 본받아서 좌절과 또 포기에 있는 시청자님들이 아마 우뚝 서서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무척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대만큼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지 좀 먼저 걱정이 됩니다만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네. 동신기공을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점이 자랑할 만하다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동신기공은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고 또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품목은 손톱만큼 작은 정밀한 부품부터 크게는 자판기의 그 케이스 같은 그런 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 금형이다. 이렇게 단어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네. 스튜디오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신 게 직접 네, 맞습니다. 제품만 네. 생산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이를테면 이게 전자제품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단순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다 일부는 조립을 해서 이게 이제 세트 업체가 이 중에 내장을 해가지고 완제품이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네. 괜히 돈 좀 아낀다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런 철판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 판들을 제작하신 분이 바로 네. 대표님이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회사, 좀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우뚝 솟았는데 아마 이렇게 키우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정말로 성공 비결을 좀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원쌤, 준비되셨죠? 예, 예. 준비됐습니다. 손나경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예, 내공입니다. 내공.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노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방송 경험도 하면서 내공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내공을 쌓으셨는지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유고학번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군대가 3년 복무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당시에 1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뭐 지금보다는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직이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그 마산에 수출 자격이 막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소니와 관련되는 그 한국소화라는 회사에 제가 입사 시험을 거쳐서 회사를 이제 가게 됐고 그곳에서 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 이후에 한국의 롯데와 일본의 파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합작한 네. 롯데 파이오니아. 예. 그 회사에서 제가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23년요? 13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성전자라는 그런 회사에 임원으로 이사로 이제 그 한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옮긴 다음에 한 2년이 채 못 돼서 그 회사가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근리 옮긴 지 한 2년 정도 될 때 이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백수가 된 거지요. 네.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20년간 노는 날이라고는 명절하고 국경일밖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네. 그 길 하나 건너면 그 우면산이 있는데 네, 가깝죠. 산책로를 이렇게 지나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약수터를 매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고 이른 새벽. 새벽에요? 5시, 4시, 어떤 땐 3시 반. 잠만 깨면 그 올라갔어요. 어두워서 좀 네, 어떤 데 이제 네. 그 손전등, 후라시라고 그러나요? 그걸 켜고 가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그 페트병 2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오가란 물통 2개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시민적인 근력이 생긴 네, 거죠. 이제 근력이 생기고. 네. 아침마다 이게 그 약수터 오는 아주머니들이 제 이름을 모르니까 아침에 약수터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네, 네. 그 아주머니 저를 멀리서 보면 돌멩이 드는 아저씨다. 이제. 별명이 좀 지어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제 별명이 돌멩이 드는 아저씨예요.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내공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내공이라는 것이 뭐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뭐 무술을 닦고 길을 닦는 그게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염원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제가 간절히 무엇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꼴똘히 좀 했었고 나중에는 이게 뭔가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보고 저는 이름을 내공이라고 줬습니다만 그 맞는 단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쌓았던 내공 염원이
그 하늘과 닿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그 효력을 발생한다. 네. 참, 어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요. 다 실현의 시기가 있습니다. 뭐 성공 100% 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 기회를 좀 잘못 살려서 아직까지 우리 대표님처럼 크게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좀 잘 할애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보통 그 사업하고 큰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어떠한 뭐 계기가 좀 되셨는지 좀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네.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 꿈을 못 꿨죠. 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도 제가 과거 2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그중에서 무슨 일인가를 부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 아. 구체적인 스케줄은 없었죠. 네. 일정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기저기 제가 이제 찾던 중에 인천 부평에서 어느 회사가 이게 이제 부도가 났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뭐냐면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해본 그런 경험도 없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프레스하는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 그런 기술도 제가 없었고 근데 제가 그 회사 가자마자 아주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 회사를 이제 현장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업종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3.5S 또 모든 물건은 직선, 직각, 수평로 놓는 것이 아주 기본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를 보니까 이 기계도 뭐 좀 삐뚤삐뚤하고 그 물건들도 여기저기 무대기로 쌓여 있고 이런 회사에서 이거 좋은 물건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제조업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 장기 불용 제고 또 오래돼서 녹이 나서 못 쓰는 원자재 철판 또는 뭐 그 과잉 생산한 거 이런 게 이제 네. 버리긴 아깝고 그 당장 쓸 데는 없는데 그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나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인켈에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주 거래처가 인켈인데 네. 인켈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 얘기했죠. 나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차입금 빚이죠. 이것을 네가 다 안고 그걸 인수해라. 그 빌려준 돈을. 그 대신 이것을 금방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거 잘해서 벌어갖고 갚아라. 그리고 원금도 일부분 탕감해주겠다. 아 이렇게 좋은 경우 그런 기회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사를 했어요. 거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 있던 데가 효성동인데 청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우자동차 바로 뒤쪽인데 그 조그만 300평 정도 되는 집을 허름한 집을 제가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기계 배치를 하고 네. 사람을 더 줄여가지고 한 반으로 줄였어요. 한 40명으로. 그래서 이제 생산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년 적자했던 그 회사의 규모가 네. 불과 두세 달도 안 돼서 흑자로 확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3년, 4년 가까이를 그 공장에서 이제 네. 있으면 이제 거기서 회사의 기반을 잡았죠. 근데 제가 놀 적에 낙담하거나 꿈을 너무 작게 갖거나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 딴짓을 했다 그러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겠느냐. 네. 제가 늘 그렇게 염원을 네. 내공을 그렇게 갖고 네. 있었으니까 그게 그런 기회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도 뭐 시간 관계상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성공 키워드
원쌤. 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공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정면 돌파. 이게 옆에서 가까이 뵈니까 정말 사나이다운 기운이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 벌써 첫 번째 내공. 예, 이은 두 번째 정면 돌파. 예, 돌도 들으셨고, 생수통도 들으셨고, 권투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돌파할 그 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를 돌파하셨는지요? 예, 제가 이것을 키워드로 한 것은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요 제 성격이 조금 좀 약간 뭐 행동도 좀 어눌하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닥치면은 그때 저는 그 아주 그 정만에 탁 나서는 그런 성격이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 전부터도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한번 예, 편안하게 말씀드려도 하세요. 될까요? 예, 예. 제가 롯데 전자 다닐 때인데 그 88년 올림픽 전후쯤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노사분규가 아주 들불처럼 막 퍼질 때가 있었어요. 해필이면 제가 그 당시에 총무부장을 했어요. 인사 노무 같은. 네. 그전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노조원들이 이 대문을 딱 봉쇄시키고 그 회사가 10,000평 되는 회사인데 막 저 멀리 이제 담 같은 데다가 새로 막 입사한 사원들, 간부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이게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지키게 하고 잘 못 나가게 하죠. 그게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뭐 이게 담을 넘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조롱하지. 아, 담 넘어 도망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담 넘어가서 가지를 않았어요. 정문에 가서 나 좀 나가야 되겠으니 좀 문 좀 열어다오. 그걸 안 열어주죠. 그래도 저는 열어라. 끝까지 버티고 담을 안 넘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신랑이라고 그러나요?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정이 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뭐 심한 소리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네. 저희 다른 회사보다 저희 회사가 훨씬 빨리 그게 매듭이 짓고 평화를 찾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시니까 그 결과가 더 빨리 좋은 결과가 찾아왔었네요. 네, 피하지 않고 하여튼 이 편법 쓰지 않고 정도를 걸어갖고 문을 열고 다니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어깨도 이렇게 부딪히고 어떻게 툭 건드리는 놈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정이 쌓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고 또 결국은 이게 풀어졌고. 그러면은 IMF 시절에는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하셨는지 네. 듣고 싶네요. 네. IMF가 이제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우리나라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저는 IMF를 아주 심한 홍역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인케를 혜태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예. 이렇게 운영할 텐데 그런 그 큰 그룹사 중에서 제일 먼저 아마 혜태그룹이 부도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켈도 이제 덩달아서 자회사들이 그렇죠, 부도가 났고 그렇게 되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형편이 싹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품 대금을 어음을 줬었어요. 물품 대금을. 그러면 그게 돈이 아니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맡겨놓고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자를 이제 어느 정도 내고 이제 그걸 현금 받고 썼는데 이게 부도가 났으니까 네. 이게 다 휴지쪽이 됐지 않겠습니까? 못 쓰게 됐으니까 그 은행에서 받은 돈도 대갚아줘야 되고 또 갖고 있는 어음도 다 휴지쪽이 됐고요. 왜 회사라는 게요 참 제조업이라는 게 일이 갑자기 많아도 힘들지만 맞습니다. 예. 일이 없을 때 정말 심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제가 거의 한 8개월 이 정도 이렇게 한 거의 한 1년, 1년 1년까지는 안 걸렸지만 하여튼 네. 오랜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야, 이건 희망이 없다. 빨리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무슨 이 판에 은행 돈을 갚아주고 그러니 제 금액이요
그 인켈 거래처가 한 150군데 정도 됐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 제일 많았어요. 금액이 아주 컸어요. 그럼 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셨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타격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사업이 재기불량이에요. 네. 재기불량, 재기불능. 물론. 예, 그 정도 금액이 아주 컸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제 형제들까지도 이거 형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털고 그냥 이제 정리하세요. 굉장히 사람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네.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IF라는 직격탄을 맞으셨을 때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정면 돌파하셨나요? 저는 정말로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이 아주 크게 달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네. 우선 내가 거기서 내뺄 수 없었던 것은 저한테 저를 믿고 납품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니들이 어떻게 해결해 그러고 나만 내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때도 제가 내공이 좀 작용했어요. 네. 머릿속에는 이 높은 산이 가로막혔지만 나 이거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어떻게 넘는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네. 하여튼 돌파하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어려운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또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네. 네. 그 중국에 심천 옆에 그 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불란서 계열 회사 톰슨이라는 회사가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 제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기로. 하여튼 그거 지금 생각하면 뭐 거의 기적이에요. 천운에 가까운 네. 거네요. 그래서 그걸 딱 시작하니까 또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 놀던 회사가 네. 네. 그냥 막 정신없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생산을 막 해대니까 이게 금방 또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는 정신없었죠. 뭐 아침부터 뭐 밤늦까지 하고 주일도 없고 뭐 한 2, 3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제가 하라는 것보다도 워낙 한 뭐 1년 가까이 사람들이 네. 놀다가 보니까 일이 생기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저부터도 일손이 딸리니까 네. 뭐 어디 놀러 다닐 생각, 골프 칠 생각 하지도 못했고 현장에 가갖고 뭐 포장 같은 거 해주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2000년인가요? 1999년인가 제가 수출의 날 그 수상도 했어요. 제가요. 예. 제가 이거 정말 저한테는 큰 저한테 큰 기사성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 제품은 그 값이 안 나요. 아까 보셨지만 그 제품이 이렇게 껍데기잖아요. 네. 그 40부터에다 가득 실어봐야 돈이 한 2, 3천만 원. 그러니까 2, 3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에 3, 400만 불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나가야 돼요? 하여튼 1년에 100개 이상 나가야 됐죠. 쉽게 따져도 일주일에 2, 3개가 맨날 나가는 거예요. 맨날. 이야기를 들을수록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 세 번째가 더 궁금해집니다. 또 어떤 사나이 같은 그런 키워드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쌤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예, 배려가 나왔네요. 네. 예. 예, 배려가 나왔군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 손나경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사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강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부드러운 배려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가정적이실 것도 같고요. 어떤 배려를 생활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수출을 잘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수출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가서 저희 기술력과 이제 영업력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장비와 인력을 갖고 할 사람 있겠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게 왔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제가 지금까지 한 13년, 14년째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욕심을 차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또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거의 다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니만 나중에는
저희 얘기를 거의 전적으로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적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회사마다 어떤 사원이라 그러죠. 네.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배려가 묻어난다는 그런 사원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 이제 사원은 네. 우리는 한 가족 서로 아. 사랑하자.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 친구가 하는데 너무 좋아서 네. 나도 좀 쓰자고 양해를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받으신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아서요.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네.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인수한 회사도 네.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회사도 오래되면 이게 노화가 됩니다. 사람처럼 병이 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깊어지고 또 그걸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저희 회사도 이제 이미 오래되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후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할 수도 없고 저는 변화를 좀 주고 싶다. 변화 주는 것까지가 내일이다. 네. 새로운 일을 좀 할 수 있게 그것까지는 뭔가를 내가 좀 나머지 에너지를 좀 불태워보겠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아마 시청자님들이 많은 공감과 또 꿈과 희망을 좀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내공, 정면 돌파, 배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정말 시청자님들한테 자, 이 정도는 좀 내가 이렇게 명언을 좀 가지고 있으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계신 명언이 있으면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것도 네. 지나가리라. 이것도 이 지나가리라. two shall pass away. 네. 네. 그 이제 지금 제가 영어로 지금 하신 겁니까 지금? 예, 한번 더. 네. 네, 제가 발음이 좀 어눌하죠. 이게 제가 전한 건 아니고요. 너무 좋은데요. 다윗 왕이 저기 반지에다 글을 새길 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담아서 내가 기쁠 때도 너무 나대지 않고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 또 내가 피리에 빠졌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고 해서 이제 찾았던 글귀가 그거라고 그러죠. 제가 전한 게 아닙니다. 언젠간 인생은 굴곡이 있으니까 이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송낙현 대표님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고생을 같이 해주신 우리 원쌤 박영근 선생님 예.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 공부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저에게도 이렇게 멋진 내공이 쌓일 것 같습니다. 멋진 인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공진검다리 오늘 전공인들이 나와서 많은 것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의 비결은요, 저희 채널 고정하셔서 꾸준히 전공 전문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내 씨 어떠셨나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의 긍정의 싹이 틔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네, 따뜻한 성공인들의 진솔된 이야기 성공진검다리 오늘 순서 이만 마치고요.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5시에 성공 징검다리 꼭 함께해 주세요.